폭염특보 속에 광주의 낮 기온이 올 들어 가장 높은 35.4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더위병 환자도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광주 전남은 여행 만족도가 높은 지역으로 꼽히지만 관광객들의 방문이 소비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가능성과 한계를 짚어봤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위해 실시 설계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내년 초 착공까지는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올해 초 화마의 잿더미로 변했던 여수 수산시장이 6개월 만에 재개장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다 안 한다 말이 많았던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내년 상반기 착공을 위해 실시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차량 바퀴를 고무로 할지 아니면 철제로 할지 결정되지 않아서 계획대로 될진 미지수입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실시 설계가 시작됐습니다. 실시 설계는 실제 공사를 하기 위한 구체적 설계도를 그리기 시작했다는 뜻으로 이게 끝나면 착공할 수 있습니다. 토목 부문은 지난 17일부터 시작됐고 차량 기지와 정거장도 다음 주부터 설계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설계는 현 단계에서는 잠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차량 바퀴를 고무로 할 것이냐 혹은 철제로 할 것이냐의 결정을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조 원이 넘는 전체 예산에서 차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6%에 불과하지만 차량 종류에 따라 토목과 건축공사 규모가 달라지는 만큼 중요합니다. 철제와 고무바퀴 차량의 국내 제조업체가 각각 한 개씩밖에 없는 조건에서 광주시는 공정성 시비를 피하기 위해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했는데 공모가 오는 8월 10일 마감됩니다. 어느 한 업체만 응모할 경우 유찰되는데 이 경우 재입찰할 때까지는 40일이 더 걸려 설계 작업이 그만큼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달청과 그다음에 협상 대상 업체들과 충분한 협의와 그다음에 논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구상이 오래전부터 한쪽에 유리하게 진행되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된 마당에 조달청 입찰이 성사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유찰될 경우 설계 작업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 조달청 입찰 의뢰 무용론도 제기될 수 있어 광주시는 입찰 성사 여부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 여행객들에게 광주 전남 지역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볼거리가 풍부하고 여행 만족도가 높아서 다시 찾고 싶은 곳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장맛비가 내리는 평일에도 중로건과 메타세콰이아 거리를 찾는 발길이 계속됩니다. 이처럼 담양을 다녀간 여행객들은 지난해 300만 명가량, 전년에 비해 11%가량 증가했습니다. 대부분 남도에서 힐링의 순간을 만끽했다고 말합니다. 느낌은 편하죠. 도심 생활에서 내 활력소를 찾을 수 있다는 그런 느낌 많이 받았어요. 여행객 1000만 명 시대를 연 여수 등 전남 방문객이 늘면서 관광객 비중이 전남은 강원과 경기, 경남에 이어 전국 4번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국 관광자원의 15%가량이 광주 전남에 있어서 볼거리가 많은 게 주된 요인입니다. 양적인 규모 못지않게 내용도 좋습니다. 개인 여행자들이 평가한 전반적인 만족도 면에서 전남은 전국 2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음식이나 교통, 저렴한 물가 등에 대한 만족도가 높습니다. 참 가지수 같은 것도 이제 대구랑은 다르게 좀 여러 종류로 나오고 그래서 뭐 약간 산채 음식 같은 것도 맛있게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때문에 전남은 다시 방문하고 싶은 여행지 순위에서도 제주와 강원, 서울 다음으로 전국 4위에 올랐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적극, 특히 여자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시면. 그래서 저도 다음에 친구랑 꼭 같이 오고 싶습니다. 힐링의 공간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광주 전남 지역이 다시 찾고 싶은 만족스러운 여행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이처럼 광주 전남에 대한 여행 만족도는 높지만 정작 소비로 이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숙박을 하며 오래 머물기보단 당일치기로 지역 여행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광주 전남 관광의 한계, 김인정 기자입니다. 담양 관광을 위해 부산에서 3시간 이상 버스를 타고 온 대학생 김지영 씨. 당일치기로 여행 일정을 짤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여기는 조금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자가용으로도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한 곳에만 머물다가 사진 찍고 밥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이렇게 돌아갈 생각입니다. 실제로 광주 전남 지역에 대한 숙박 여행 비중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의 관광 자원 대부분이 산과 바다, 섬 등 곳곳에 흩어져 있다 보니 한 곳에 오래 머물며 여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지역 숙박업체의 시설 경쟁력이 약한 것도 당일 여행이 많은 한 이유입니다. 2015년을 기준으로 전국 관광 숙박업의 평균 시설 투자비가 11억 원인데 반해 광주 전남의 경우 2, 3억 원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또 숙박업도 수익 창출이 이루어지면서 재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런데 지금 치중을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머무는 시간이 짧다 보니 지역에서 쓰는 돈도 많지 않습니다. 관광여행 1회 평균 지출액이 광주 전남은 10만 원 미만으로 제주의 5분의 1, 강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전국 평균에 비해서 숙박 관광여행 비중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숙박여행 관광 비중이 낮은 것도 이런 지출액이 적은 이유 중에 하나가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장기 일정으로 한국 방문에 나선 외국 관광객도 수도권이나 제주도로 몰리면서 전체의 1.4%만이 광주 전남을 찾고 있을 뿐입니다. 전문가들은 숙박시설이나 시내 면세점 등 쇼핑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의 관광 매력도를 높이는 한편 전라도 천년기념 사업이나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문화관광 활성화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푹푹 찌는 찜통더위를 잊기에는 시원한 계곡만한 곳이 없죠. 이번 주 전라도 기행은 자연 그대로의 청정수역을 간직한 광양 금천계곡으로 안내합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광양 백운산 자락 능성이를 따라 펼쳐진 금천계곡. 광양 4대 계곡의 하나로 때묻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정취가 잘 보존돼 있습니다. 옥녀봉에서 발원한 물지기가 계곡을 따라 크고 작은 웅덩이를 이루고 자연 속 수영장을 만들었습니다. 냉기를 뿜어내는 계곡수에 몸을 담그면 아무리 찌는 듯한 더위도 저만치 물러갑니다. 금천계곡의 가장 큰 매력은 계곡물이 시원하고 깊지 않아 가족 단위 피서객들이 물놀이하기에 적합하다는 데 있습니다. 물도 많고 너무 시원하고 아빠랑 놀러와서 재밌는 것 같아요. 계곡 옆으로는 지금은 문을 닫은 초등학교를 새롭게 리모델링한 휴양소가 자리합니다. 휴양소에는 물놀이로 지친 심신을 달래줄 숙박시설이 손님 맞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금천계곡을 뒤로하고 섬진강을 잠시 끼고 돌면 영호남 화합의 상징인 남도대교와 함께 옛 전통시장의 멋이 살아있는 화개장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엿장수의 율동과 노래에 관광객들은 신나게 몸을 맡기고 화개장터 노래로 유명한 가수 조영남 동상은 인기 사진터입니다. 화개장터에는 지리산에서 나오는 각종 야초와 인산물이 가득하고 섬진강에서 잡은 참게와 제첩 음식이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여기 이렇게 와보니까 옛 정서도 느껴지고 좀 볼거리도 많고 뭐 사고 싶은 것도 많고 맛있는 것도 있다니까 먹고 그러고 가려고요. 네.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로 접어드는 요즘. 보기에도 시원한 계곡과 옛 정취를 간직한 전통 장터가 색다른 피서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광주 하남 산단 근로자 10명 중 9명이 5일 이상 여름 휴가를 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 하남 산단에서 근로자 50인 이상 업체 70곳을 조사한 결과 전체 90%가 5일 이상 휴가를 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7%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또 조사업체의 절반 이상인 53%가 휴가 상여금이나 현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난 설을 앞두고 큰 불이 났던 여수수산시장이 6개월 만에 재개장했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수산시장의 새 출발을 누구보다 반긴 건 바로 상인들이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지난 1월 15일 새벽 갑작스런 화재가 발생한 여수 수산시장. 화마가 휩쓸고 지나가면서 120여 개 상가가 들어서 있던 수산시장은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됐습니다. 대형 화재 이후 리모델링이 진행됐던 여수 수산시장이 6개월여 만에 재개장했습니다. 점포가 제자리로 돌아왔고 수저에는 미식가들을 막기 위한 화로도 들어오면서 영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화재 이후 임시 판매장에서 생계를 이어오면서 마음고생을 했던 상인들의 얼굴에도 모처럼 활기가 넘칩니다. 6개월 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일이 들어오니까 진짜 너무 기분 좋아요. 우리 성원해 주신 우리 모든 국민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리모델링으로 화재 위험에 노출됐던 수산시장은 현대화된 시설로 보강됐습니다. 시설 복구에는 각계각층에서 모은 성금 28억 8천만 원과 보험금 8억 4천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해서 구조물에 대해서 일제히 보강을 거쳐서 안전한 건축물이 되었고요. 상인들께서 보다 현대적이고 위생적인 시설에서 화마의 아픔을 털어내고 6개월여 만에 재개장한 여수 수산시장. 남도의 신선함을 대표하는 전통 수산시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올여름 전남 지역의 더위병 환자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7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9일까지 전남 지역에서 신고된 온열 질환자는 4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8명에 비해 71.4% 증가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더위병 환자 수가 지난해 403명에서 올해는 467명으로 17% 증가했습니다. 반면 광주는 23명에서 10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이 올 들어 가장 높은 35.4도까지 올랐습니다. 또 나주 다도가 36.9도, 화수는 36도까지 기온이 오르는 등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올 들어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폭염이 심해지면서 경보 지역도 확대돼 현재 광주와 전남 15개 시군에는 폭염경보가, 나머지 7개 시군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기상청은 주말에도 낮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오르는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밤에는 열대야가 나타나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도시공원 민간개발 사업에 참여 의사를 갖고 있는 신탁회사들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투자 신탁회사 3곳이 민간공원 특례 사업의 제안서 접수 공고를 취소하라며 광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탁회사들은 제안서 평가 항목에 들어간 사업 실적을 시공 실적만으로 해석하고 시행 실적을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법률 검토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